반갑습니다. 주식의 대가 한규성 이사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완성차에 대한 인지도, 지지율을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애증의 기업 현대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연 내연기관에 대한 이런 차들이 이제는 없어진다고들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대차는 지금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고 현대차의 지금 위치는 어떤지,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주가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살펴보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잊진 않으셨겠죠?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그래도 나름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힘들었던 완성차 시장에 좀 한해서 현대차는 그나마 좀 선전을 한 그런 모습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좀 돌이켜보면 코로나19 때 정말 글로벌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수출에 대한 규제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선방을 많이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방을 했다 표현을 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제 다른 완성차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완성차들에 대한 이제 판매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에 근거해서 그래도 현대차는 그나마 좀 많이 팔고 많이 매출을 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일은 현대차에 대해서 완성차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현대차가 가야 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근데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뭐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뭐 니콜라 사태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대차의 위치는 좀 어떠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먹거리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럽 쪽에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요, 뭐 내연기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내연기관이라고 하면 휘발유차나 디젤차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내연기관 차들이 이제 유럽에서는 2025년 이후에는 이제 탈 수 없다, 그래서 아예 이제 친환경적인 차들, 뭐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차들로 이제 전체 다 바꾸게 될 거다,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서 그 이후에는 탈 수 없게 만들겠다 라는 게 일단은 유럽 쪽에 대한 방침이다 보니까, 저희 나라 역시도 2035년까지 이제 내연기관 차들을 전부 다 없애면서 이제 전기차랑 수소차, 그린 뉴딜에 대한 그런 친환경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전부 다 바뀌게 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판도가 좀 바뀌게 될 텐데요. 점유율이라던가 이런 걸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뭐 토요타라든지, 뭐 아니면 뭐 벤츠, 독일 3사, 뭐 아우디, 뭐 BMW 등등이 되겠죠. 이런 기업들도 전기차에 대한 것들에 맞춰서 지금 하나둘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제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4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4위라는 게 뭐 말이 4위인 거지, 뭐 알고 보면 테슬라가 독점을 하고 있고요. 거의 50% 이상을 테슬라가 다 차지를 하고 있고요. 2, 3, 4위는 뭐 거의 큰 비중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에 대한 춘추전국 시대가 이제 열릴 거예요. 그러면 뭐 지금 독일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차들, 뭐 독일 3사들이겠죠. 그런 차들과 이제 뭐 일본에서 하고 있는 뭐 그런 전기차들, 그런 차들과도 이제 경쟁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현대차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비록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일단 현대차가 이제 가장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는 바로 수소연료 전지입니다. 수소연료 전지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수석 부회장으로 됐죠.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계속해서 수소 쪽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수소차 쪽에 많은 투자들을 이제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 이제 연료 전지에 대한 부분에서만큼은 전 세계 1위를 독보적으로 좀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수소 시장에 대한 먹거리를 어떻게 좀 유지를 하고, 이 수소차에 대한 부분을 현대차가 어떻게 좀 가져올지, 이런 부분이 보다 더 관심을 높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핫하다라고 하지만 이미 테슬라가 장악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2, 3, 4위 싸움에 그러니까 그렇게 목매이지 않으면서도 현대차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수소연료 전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왜 수소연료 전지 사업이냐? 일단은 전기차와 수소차를 비교를 하게 되면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배터리 위주, 그러니까 배터리라는 거는 배터리 그 크기가 크고 무거워질수록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번에 주행할 수 있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주행할 수 있는 거리나 이런 것들을 늘리려고 하게 되면 배터리에 대한 크기나 용량, 무게 등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다면 승용차에는 적합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상용차라고 하면은 이제 화물 트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무거운 짐을 싣고 정말 오랜 기간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해야만 되는 그런 상용차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 전지가 오히려 더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냐라고 보게 되면요.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그러니까 정해진 거리를 이제 운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와 수소차를 비교를 했을 때 수소차는 이제 뭐 충전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한 4분에서 5분 이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지만 전기차는 40분 이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호불호는 갈려요. 왜냐면 충전소가 수소차는 일단은 많은 비용들이 소모를 하면서 지어야 되는 거고요. 전기차는 그러한 비용들이 적게 든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적인 목적, 즉 무거운 짐들을 많이 실어 나르거나 큰 화물차 이런 것들 위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근데 비록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뭐 중장비 기업들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선 현대 이제 수소 트럭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에 먼저 이제 납품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1600대까지 이렇게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이게 비록 현대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이제 수소 트럭을 만들었지만 수소 트럭뿐만이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 에너지로 이제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른 이제 뭐 굴삭기 업체라든지 포크레인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기기들 안에는 뭐 배터리라던가 이런 충전을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콘센트를 연결해서 하는 방식, 그런 이제 힘에 대한 원천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현대가 가지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나중에는 뭐 항공 사업에도 뭐 진행이 될 수 있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굴삭기나 포크레인 이런 쪽으로까지도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부분만을 판매를 하고 그 현대가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완성해서 완성차처럼 뭐 현대의 마크를 달고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 원동력인 수소 연료 전지만을 이제 다른 업체에다가 이제 납품을 함으로써 이제 에너지 사업에 대한 구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앨런 머스크 역시도 본인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혁신 기업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태양광 얼마 전 이제 배터리 데이에서도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또 집중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설명을 하면서 에너지 기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라고 하면 수소전지 역시도 똑같은 이제 에너지 기업으로 현대가 이제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 에너지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현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현대가 이제 납품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즉 수소 연료 전지를 납품을 하면서 전 세계 시장을 아울 수 있는 수소 기업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좀 현재는 비전이 전기차 쪽으로 너무 치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수소차에 투자를 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필요성이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뭐 기업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렇다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현대차에 대한 주가가 아닐까 싶어요. 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신차 개발과 더불어서 좀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 구간을 형성을 하고는 있으나 저점을 말아 올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크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점을 말아 올리고 있다라는 거는 뭐냐? 계속해서 주가가 조금씩이지만 천천히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 주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렇게 한 방향으로 직선으로 갈 수는 없어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는데 이 저점들을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간다. 제가 뭐 표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주가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서 동그라미 쳐진 부분, 즉 이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이게 올려주는 것에 무엇이 의미가 있냐? 바로 다음 구간에 대한 지지 라인을 이렇게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지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잡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쉽게 좀 대응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기획부 장관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변함없이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당분간은 주가에 대한 변동이 큰 폭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주주에 대한 요건이 강화가 되면서 뭐 셀트리온, 뭐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은 다 같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국내 증시에는 조금은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좋고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에 대한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없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단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가고자 하는 비전이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 구간을 좀 길게 가져갈 수는 있으나 현대차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은 지금 미래를 위해서 좀 어느 정도 발판을 좀 다지고 있다. 좀 셀트리온이 글로벌 제약사로 가기 위해서 3사 합병을 결심을 한 것처럼 현대차 역시나 기본적인 발판과 베이스를 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가라는 것은 목표 주가, 뭐 내년까지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 이제 큰 폭으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얼마를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뭐냐면,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2030년까지 기획 잡았던 거를 2025년까지, 뭐 24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요, 주가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물량을 좀 잘 잡아두는 게 좋은 관점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좀 지루하다고 좀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루하긴 하지만 진짜 내 계좌를 내가 한 달 뒤에 까봤을 때, 그리고 2달 뒤에 까봤을 때, 3달 뒤에 까봤을 때 계속적인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만 좀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적인 부분에서 다 수익을 보려고 하지 돈을 잃으려고 주식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심력 있게 조금은 진득하니 보시면서 가셔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대차에 대한 뭐 전기차에 대한 싸움도 분명히 중요하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수소차, 뭐 넥소에 대한 부분들이 호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연료 전지에 대한 관심들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고,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변화는, 그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현대차 역시도 가야 되는 길을 새롭게 다잡아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덧 20만원, 30만원이 훌쩍 넘어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네요. 자,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뭐 계속해서 수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 뭐 이렇게 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종목들 이렇게 좀 진부하게만 또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수익 실현한 종목들, 신성 ENG라는 종목인데요.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쭈쭈쭈쭈 올라오면서 한 20분까지, 9시 20분까지 고점을 향해 좀 달리면서, 자, 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구간이 되겠네요. 신성 ENG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잡아서 급등을 하는 그런 코스에 저희가 잡아서 바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실현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성ENG 같은 경우는 이제 13% 정도씩 이렇게 수익이 좀 이제 많이 나셨어요. 10%에서 13%. 이분은 원래부터 좀 가지고 있으셨던 분이라 좀 더 수익이 좀 많이 나시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되셨습니다. 자, 뭐 어제, 오늘 뭐 계속해서 수익이 뭐 계속 나는데요. 뭐 이런 시장들 조금은 대응하기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저희 쪽 VIP 쪽에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매매를 좀 진행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주식대가에서 지금 현재 가격적인 부분 엄청 저렴하게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회원님들이 계속 어렵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이 있고 조정받는 시장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개별적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는 시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들 회원님들 대처하기 좀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한 종목, 두 종목만 잘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몇십만 원씩 이렇게 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 저희 주식대가가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진행을 좀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자, 저희가 지금 2개월짜리 상품이 정말 많이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원래는 1개월에 40만 원씩 이제 받던 그런 상품이에요. 그런데
회원님들이 계속해서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한정적으로 10월에만 이렇게 특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이용 부탁드리고요. 문의 주실 분들은 아래 휴대전화번호로 이렇게 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맞춰서, 그리고 회원님들의 뭐 투자금이라던가 이런 거에 맞춰서 다 대응을 해야 되지, 회원님들 한 분 한 분 투자금 다들 소중하실 거 아닙니까? 1억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과 5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이 같이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포트에 대한 차이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액적인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비중적인 부분을 늘려서 좀 유동적으로 좀 빠르게 매매를 하면서 시드머니를 마련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발판을 해서 잡아서 가야 되는 거고요. 제가 오늘 해드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투자금 시드머니가 좀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진득하게 담아 놓을 것들은 담아 놓고, 그리고 유동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것들은 유동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휴대전화 번호로 성함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식대가에서 현대차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현대차에 대한 미래는 밝다. 다만 지금은 기본을 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이점을 차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포석을 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식대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눌러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